자, 이 화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원소, 원자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원자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제 태양계 모형을 흔히 얘기합니다. 가운데 태양계는 가운데 태양이 있고 주변에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운데 핵이 있고 뭐 전자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제로 이렇게 도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오비타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뭐 어쨌든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핵에서 가장 가까운 요 전자가 점유하는 공간, 그것을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 했을 때, 핵에서 가장 가까운 요 전자 껍질을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 여기를 L 껍질, 여기가 K, 여기가 L, 그 다음에 M, 이렇게 껍질을 K, L, M, N, O, P, Q, R 뭐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죠. 솔직히 이렇게 나타내는 건 상당히 불편하죠. 문자로만 나타내는데.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는 이게 무한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번호를 붙여서 그것을 우리 주양자수 그렇게 부르죠. 주양자수는 이제 문자로는 소문자 N 이걸 쓰고, 여기서 차례로 그냥 번호를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해서 이론상 무한대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양자수, 솔직히 껍질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은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핵은 저 혼자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핵 내부에는 핵과 전자로 원자가 구성이 되는데, 핵은 내부적으로 이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죠. 이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띄웠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제로고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핵과 전자 사이에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긴다. 뭐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그 태양 주위, 태양과 지구 사이엔 만유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지구가 태양으로 그냥 끌려갈 겁니다. 근데 지구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돌잖아요. 그렇죠? 도니까 안 끌려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핵이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끌려갈 거예요, 핵에. 근데 가만히 있지 않죠, 전자가.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죠. 지구가 태양에 끌려가지 않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이것들은 이거 플러스고 전기적으로 제로인데 뭐 끌어당기는 힘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이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자기력, 그렇죠? 전기력, 자기력을 통합해서 전자기력 그러잖아요. 전자기력. 또 만유인력, 중력이죠. 그 외에는 전자기력과 만유인력 외에는 핵 속에서만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만유인력과 전자기력은 핵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다 작용을 하지만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양성자, 중성자, 특히 강한 핵력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이것들을 이렇게 부착시켜주는 접착제와 같은 구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로는 깨지지 않죠. 핵 분열은 쉽게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강한 핵력, 워낙에 어마어마하게 작용하는 그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것은 전하량이 여기 플러스 1이라면 이 녀석은 제로고 우리 전하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전자는 이게 전하량으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거의 1대1로 맞짱을 뜨는데 질량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자, 질량을 한번 전하비로는 이렇게 되는데 질량비를 보면은 양성자가 1이면 중성자가도 거의 1입니다. 얘네들은 1대1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0.001이 1000분의 1이죠. 2000분의 1쯤 되니까 0.0005 정도 대략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형편없죠? 형편없이 질량이 작으니까 우리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는 뭐 가지고만 나타내면 되냐면은 양성자, 중성자 질량만 가지고 나타내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체중을 잴 때 저울에 올라가서 여기 저울에 올라가는데 내 얼굴에 뭐 티끌 하나가 붙었다. 그 티끌 때문에 내 몸무게가 영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전자는 전하라는 면에서는 막강하죠. 양성자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도의 전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자의 질량은 뭐하고 같다? 원자의 핵 질량과 같다고 보면 되겠다.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원자의 질량은 핵 질량과 거의 같습니다. 자, 원소를 표시할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왼쪽 아래에 A를 갖다가 우리는 원자 번호라 하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냐? 이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하고 같습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그러면 수소의 원자 번호가 1번이다. 양성자 1개란 얘기죠. 나트륨의 원자 번호가 11번이다. 양성자가 11개란 얘기입니다. 알루미늄의 원자 번호가 13번이다. 그러면 양성자가 13개. 그렇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중성 원자라면 양성자가 10개, 그럼 전자도 10개여야 되잖아요. 중성 원자라면. 자, 그래서 중성 원자의 전자 수하고도 같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위에 B를 갖다가 우리 질량수 그렇게 나타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원자 질량은 핵 질량과 거의 같다. 거의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전자 질량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량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가지고 나타내면 되겠네요.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Q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썼다. 이것은 바로 전하량을 뜻하죠. 이온의 전하. 이온의 전하. 이온의 전하는 간단합니다. 핵 전하와 전자의 수를 이제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많으냐. 만약에 핵 전하가 더 많다. 그러면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의 전하가 더 많다.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온의 전하는 핵 전하와 전자의 전하를 비교해 보면 나온다. 핵 전하가 예를 들어서 8인데 전자 전하가 10이다. 마이너스 10이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음이온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핵 전하가 11인데 전자의 전하가 10. 그렇다면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전자의 전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오른쪽 아래 C는 뭐냐? 요것은 그 원소가 몇 개로 분자를 이뤘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